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입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공의 제15차 5개년 계획 전략에 대한 타이완의 대응책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10월 27일은 중공 사중전회가 10월 23일에 폐막된 후 발표된 공보와 15차 5개년 계획 전략에 대한 타이완의 관점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중공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약칭 사중전회가 지난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돼 16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치국의 주재로 열렸고, 당연히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의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사중전회가 폐막하는 23일 저녁 중국 관영신화사는 회의 공보를 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에서는 중공 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5차 5개년 계획, 즉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의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 통과를 하였고, 아울러 장성민을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했으며,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발전 추진과 조국 통일 대업 추진을 제시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우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중대한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를 했고,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의 발전 환경은 매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서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탱하는 여건과 기본적인 추세에는 변화가 없으니 전략적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 자국의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로는 고품질의 발전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제고해 전면적이며 한층 더 심화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외에 제조업, 품질, 항공우주, 교통, 인터넷 등 항목에서의 강국 건설을 가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사중전회에서 제출됐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또한 주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일당 독재 정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중전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는 당 중앙의 집중적인 영도를 강화한다는 말이 눈에 띄었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촉진과 더불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진과 조국 통일 대업 추진, 인류 운명 공동체 촉진 등을 비롯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우선 공산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해야 국가가 강하다는 이론을 강조하면서 부패에 대해 투쟁하는 견고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모두 타이완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 분야 학계와 정계의 관심사입니다. 이 중 중공 중앙전체회의는 중공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정책과 인사를 심의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각 방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20기 사중전회의 경우 장기 집권을 한 시진핑의 거취, 후계자 인사를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측할 필요가 있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사중전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후 타이완의 국책연구원은 중공 20기 사중전회 및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 장구어청 교수는 권력이 핵심이 되는지 여부는 중공군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공 총석이 시진핑이든 기타 중공의 지도부이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도전을 받을지 여부 또는 그 누가 도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군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진핑이 수년 동안 여러 장성급들을 축출하는 것도 시진핑이 이 방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독재 강권 국가 군 고위 장성급들이 쫓겨나는 데에는 대부분 전쟁에서 패배를 했거나 모반을 해서 도주를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부패 또는 기밀누설, 내부투쟁 이외에는 연루되는 등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볼 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축출된 중공군 고위 장성급들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한 가지 이유만 빼고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대상들입니다. 이 또한 중공군이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누가 새롭게 발탁이 되든 언제 또 허웨이동, 린샹양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10월 하순의 중공 20기 사중전의 회의 일정은 공개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학 명예교수 민주정은 대외 공개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미국 정책, 국제 이슈, 대타이완 정책, 인사 문제 등등을 들었습니다. 즉 관세 전쟁과 트럼프에 대응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대미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등등 크게 세 가지 이슈의 국제 문제 그리고 또 대타이완 정책을 비롯해 축출로 인해서 공석이 된 결혼을 채워야 하는 등의 인사 문제는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의 집행장 동리원은 2025년을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3월달 즉 양회가 거행된 시기 때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제15차 5기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회의 기간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공군이 군의 입장으로 당 중앙에 관한 것은 사중전회의 서막이자 인사물갈이는 시진핑이 실제로 군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걸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중공 내부는 물론 국제 정치에서도 매우 주목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언제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도 내놓지 않고 자리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과 주석 자리를 내려놓을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라는 전제를 하였습니다. 즉 병들어서 아프다는 건강 요인을 제외하고 시진핑은 중공 2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국책연구원 고유연 부원장, 민주정 명예교수, 홍연한 교수 등등 모든 참석 학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중공 20기 사중전의 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후에 거행된 세미나는 국책연구원 왕홍런 집행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민주정 명예교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류멍준 연구원 겸 소장,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동리원 집행장, 사립 타이페이 의학대학교 장구어청 교수, 사립담강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홍여난 부센터장, 국책연구원 고유연 부원장의 순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종합평론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당대 중국연구센터 정샤농 이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 국적의 경제학자로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연구실 연구원,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담의 개회식과 폐회식은 관례대로 총통부 고위고문 티엔홍머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는 발표로 오프닝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0월 27일 시사평론 여기에서 끝마칩니다. 원고 작성 부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